7월 1일부터는 새로운 19-20 시즌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적 시장이 열리고 대형 스타 플레이어들의 예상치 못한 이적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고 나서 7월 6일부터는 젊은 유망주들과 무명 선수들에게 기회의 무대인 2019 NBA 서머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한국 혼혈 미국인 알론조 트리어, 일본인 루이 하치무라, 그리고 불과 2년 전 한국 농구 리그를 제패하고 NBA로 넘어간 디온데 버튼 등 정말 많은 선수들이 NBA 정규 시즌 경기를 뛰기 위해 서머리그에서 눈도장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코트를 뛰어다니기만 해도 주목을 받는 선수가 있는데요. 엄청난 높이로 리바운드와 덩크 그리고 블락까지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족족, 관중들의 환호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타코 폴. 키가 무려 2m31이며 굳이 점프를 하지 않아도 덩크가 가능한 미국 내 최장신 선수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피지컬을 가지고 무대를 초토화시키고 있지만 사실 그는 얼마 전 신인 드래프트에서 60명 안에 뽑히지 못한 비운의 선수였는데요. 다행히 보스턴 셀틱스 팀이 기회를 준 덕분에 정규 시즌 데뷔에 희망을 갖고 서머리그 무대를 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 타코폴이라는 거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태어난 타코폴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크게 성장했는데요. 삼촌들은 키가 2m 이상이었고 남동생은 7살 때 무려 175cm까지 자랄 정도로 가족들의 유전자는 엄청 남달랐습니다. 10대 중반이 될 때까지는 현재와 다르게 농구에 관심이 없었고 축구만 즐겨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국제 스포츠 트레이닝 시설의 한 농구 코치가 폴을 발견한 뒤 너는 최고의 센터가 될 수 있을 거라며 농구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 폴은 코치의 말이 좀 믿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코치가 과거 2000년대 초반에 NBA 무대를 밟았던 한 세네갈 선수의 친형이라는 걸 알게 되자 없던 신뢰가 생기고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수도 많은 초보자였지만 축구로 다져진 운동신경과 당시 2m15cm라는 큰 키를 가진 덕분에 기본기를 빠르게 배워나갔는데요. 이를 본 코치는 타코 폴에게 미국 가서 재능을 펼치라고 하였고 그의 엄마를 찾아가 유학 보내는 걸 허락받았습니다. 그렇게 폴은 생애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갔는데 당시 그는 영어도 할 줄 몰랐으며 고작 16살이었습니다. 텍사스주의 휴스턴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처음으로 다니게 된 폴은 학업과 농구를 병행했는데요. 어딜 가나 그의 큰 키는 사람들의 이목과 호기심을 끌었고 심지어 과거 휴스턴 로켓츠 팀 소속 NBA 레전드 센터인 하킴 올라주원이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농구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재능이 있었던 폴은 미국 온 지 8개월 만에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별탈 없이 학교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되기 전인 2013년 여름에 학교가 재정과 학업 성취도 문제 때문에 폐교가 되어버렸는데요. 갑자기 이런 상황에 당황한 폴은 설상가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될 위기까지 직면했습니다. 외국인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미국 학교를 다니려면 I-20이라는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던 학교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증서는 소멸되었고 60일 안에 타코폴을 받아주는 동시에 입학 허가서까지 발행해주는 특정 학교를 찾지 못한다면 미국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우선은 지낼 곳이 필요했던 폴은 곧바로 친아빠를 찾아갔는데요. 그는 일찍이 미국 오하이주의 신시내티로 건너와 택시 운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서 텍사스, 조지아, 일리노이, 테네시, 캔자스 5개 주에 있는 특정 학교들에게 입학을 요구했던 폴은 경제력과 현재 신분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학교 측의 심사에서 모두 거부당해버렸습니다. 받아주는 데도 없고 점점 체류 기간이 만료에 가까워지는 절망적 상황에 처한 폴은 고향에 있는 엄마와 동생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 했는데요. 수소문 끝에 때마침 마마두 엔자이라는 같은 세네갈 출신의 미국 고등학교 농구 선수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기독교의 대학 예비학교를 가보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 학교는 2013년부터 학교 이름과 대학 입시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새롭게 바꾸고 신입생들을 모집 중이었는데요. 게다가 그곳 농구 코치도 선수를 물색 중이었습니다. 심사는 잘 통과되었으며 고향 사람의 추천 덕분에 타코폴은 2013년 9월부터 입학 허가서를 갱신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때문에 아빠 집을 떠나온 폴을 한 기독교 신자가 받아주었는데 그녀와 그의 두 딸은 타코폴이 생활하는 데 적응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었고 폴이 한 가족이 되자마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도록 침대 매트리스 2개를 가장 먼저 놔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폴은 낯선 타지에서 방황했던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과 주변인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학업과 농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고3 때 농구 성적은 평균 18.9득점, 9.8 리바운드, 5.9블락의 높은 수치를 찍었으며 학교 성적 쪽에서는 내신 평점 4.0을 받았고 평소 영어는 물론이고 수학과 과학에서도 재능을 보여 대학 입시 시험 및 SAT 점수를 상위 5%급으로 따냈습니다. 그러자 높은 학교 성적과 더불어 고교 농구 유망주 탑 100에 속한 폴에게 장학금을 동반한 대학 입학 제의가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당시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컴퓨터 회사의 엔지니어로 일하는 걸 내심 바랬기에 유명한 공과대학인 플로리다 기술대학교의 입학 제의서에 사인하고 컴퓨터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아들 2명이 한때 선수 생활을 했던 이 학교 UCF에서 뛰게 된 타쿠 폴은 당시 키가 2m26으로 대학 농구에서 최장신이 아니었는데요. 그보다 더 큰 선수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며 놀랍게도 이 선수는 한때 떠돌이였던 타쿠폴에게 고등학교를 추천해준 마마두 엔자이였습니다. 두 세네갈 거인의 맞대결은 2015년 11월 18일날 이루어졌었고 결과는 타쿠폴의 팀이 1점 차로 졌지만 은인을 만났다는 것에 의의를 두며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학 1부 리그 15-16 시즌부터 선발 멤버로 뛴 타쿠폴은 첫 시즌 때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으나 두 번째 시즌에는 36경기 모두 선발 출장, 평균 10.9득점, 9.5 리바운드, 2.6블락을 해냈으며 자신이 속한 지역의 11개 팀 선수들 중에서 슛 성공률과 전체 리바운드 개수가 1등이었습니다. 이 기세로 폴은 2017 NBA 드래프트를 신청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느린 기동성과 골밑슛밖에 없는 득점 범위 그리고 턴오버가 많다는 등 여러 약점들 때문에 60명 안에 뽑히지 못할 것이라는 평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타쿠폴은 불확실하게 성인 무대로 뛰어드는 것 같아서 나중을 기약하고자 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경기를 뛰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 17-18 시즌에는 어깨 부상으로 얼마 못 뛴 바람에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학업을 마무리 짓고 졸업 후 NBA에 도전하고자 4학년 마지막 18-19 시즌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농구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팀을 전체 대학 64강 토너먼트로 진출시키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첫 경기도 이김으로써 32강으로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최강의 두크 대학교, 예상 NBA 드래프트 1순위 자이언 윌리엄슨이 속한 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체라고 평가받아온 UCF가 크게 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타쿠폴은 인터뷰 자리에서 자이언의 덩크를 막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막는 건 너무 민첩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타쿠폴이 밀리진 않았으며 오히려 경기 종료 직전까지 리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초 남은 시점에서 자이언의 슛을 막다가 오파울로 급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팀의 중심이 무너졌고 곧바로 역전을 허용해 1점 차로 패배하였습니다. 토너먼트 탈락과 동시에 대학 농구도 끝이 났지만 그는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농구로는 유명하지 않았던 대학을 2005년 이후 처음으로 64강 토너먼트에 진출시켜줬고 대학 농구 역사상 슛 성공률 1위를 기록하였으며 센터의 필수 자질인 블락과 리바운드 부분에선 12개 팀이 속한 지역 내 상위권 랭크로 올라섰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폴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요.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느냐 아니면 NBA 선수를 도전하느냐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NBA를 도전하였고 꼭 성공 후 세네갈로 돌아가 가족을 부양하고 연구소를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낙방했습니다. 2019년 드래프트 직전까지 예상 순위는 분명 58번째였지만 막상 아무도 그를 선택해주지 않았습니다. 느린 기동성으로 인해 빠른 속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3점과 미드슛이 없어서 골밑슛만 하는 제한적 공격 범위, 거기에 추가로 최악의 36% 자유투 확률, 그리고 폴에게 여럿이 집중 마크 붙을 때 빈 동료에게 찔러주지 못하는 좁은 패스 시야 등 과거 8, 90년대라면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빠르고 날렵한 민첩성과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센터에게 요구하는 현대 농구에선 타쿠폴이 낄 자리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타쿠폴은 또다시 과거 떠돌이처럼 아무데도 속하지 못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준 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셀틱스는 폴에게 이그지비 10이라는 1년짜리 비정규직 계약을 제시하였는데요. 선수는 하브리그인 G리그 팀에서만 1년을 다 뛰면 최대 $50,000의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셀틱스는 그 선수를 자기 소속으로 1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고 G리그 또는 프리시즌 경기에서 활약이 좋다면 G리그와 NBA 리그 경기 둘 다를 뛸 수 있는 투웨이 계약으로 승격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간다면 아예 NBA 선수가 되는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타쿠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주기만 한다면 드래프트는 실패했지만 정식 NBA 선수가 될 수 있는 희망의 계약인 것입니다.
곧바로 타코폴은 사인을 했고 현재 그는 기회를 잡고자 프리시즌인 NBA 서머리그를 뛰고 있습니다. 키 231, 팔 길이는 249.5, 팔을 수직으로 뻗은 높이는 무려 311cm, NBA 골대 높이보다 높습니다. 7월 7일 필라델피아전에 첫 모습을 드러내 이목을 집중시킨 폴은 7월 9일 클리브랜드전에서 12득점, 2리바운드, 야투 성공률 100%로 많은 팬들을 열광시켰는데요. 그가 벤치로 교체될 때마다 관중들은 왜 교체하냐며 야유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NBA 팬들은 이런 최장신 타코폴을 정규 시즌 때도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며 현재 실력으로는 NBA에서 큰 활약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잘만 다듬는다면 좋은 벤치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몸싸움을 피하지 않는 스타일이며 슛을 던지는 타점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몸무게와 힘도 비슷한 키의 선수와 비교해봤을 때 약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공격 범위만 더 늘려주는 훈련에 집중한다면 될 것 같은데 마침 폴 또한 그런 의지가 있는지 보스턴 셀틱스의 레전드 센터 케빈 가넷한테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11일자로 보스턴은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7월 15일까지의 서머리그와 그 이후의 트레이닝 캠프 및 프리시즌 경기에서 좀 더 활약을 해준다면 정규 시즌 시작하기 전 더 좋은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꼭 그렇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